자, 그다음 3번 공동주택 관련 장단점 뭐 등등 몇 가지가 나와 있는 지문들의 이제 장점하고 단점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입구들은 보니까 지금 이번에 가복도형, 중복도형과 그리고 계단실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출입구도만 잠깐 설명을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복도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가복도형하고 중복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나와 이게 가복도형 하고 그 다음에 중복도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가복도형하고 중복도 일단 관련 법에 이제 규정을 좀 몇 가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출입구도 형태 정도는 이 말고 계신 부분들인데 가복도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복도를 통해서 각 세대 출입하는 구도로서 복도에 면한 각 세대가 프라이버시, 소음 등에 노출되기 쉽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가복도형은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중에 무슨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죠. 아파트 중에서 출입구조가 복도식 아파트 있죠. 그 형태에서 보시면 일단 가복도형 쉽게 복도가 어디까지 복도가 어디겠다는 거죠. 복도가 가쪽에 그래서 이 복도가 가쪽에 때 이거를 가복도형이라는데 그래서 가복도형에서 복도가 가쪽에 이런 형태인데 오셨을 때 일부 복도가 가쪽에 있다라고 녀석이 출입구 이런 형태로 된 이런 형태에 보시면 통상 복도식 아파트로 많이 부르죠. 이런 형태가 이제 주로 가복도형 출입구를 띈 형태고요. 그 다음에 복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중간에 중복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복도형의 출입구조를 띈 공동주택은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중복도형 지금은 찾아보기 쉬워 어려워요. 이게 초창기 때 보급을 했는데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짓지 않는 형태니까 요건 쉽게 보시면 이게 평면도로 봤을 때 복도가 어디겠다 요같이 중간 세대와 세대 중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거가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 형태의 출입구조 이게 뭐죠? 이게 중복도형의 출입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건설 공급이 됐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창기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노출이 서로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생활 문제가 좀 논란될 수 있죠. 또 뭐가? 중간에 복도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이 중간이 연통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화재에 취약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장단점, 장점보다는 뭐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초창기 때 보급을 하고 말아버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채광이나 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햇볕도 잘 안 들어오겠죠. 환기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 설치해야 될까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개구부, 창문. 개구부를 몇 메타마다 40m 이내마다 법에서 설치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뭐 나올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중복동의 출입구는 딱 기억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이와 같이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다 보니까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채광들은 뭐 환기보다는 통풍이라고 되어 있을까 뭐가 환기나 통풍이나 그 같은 의미인데 채광이나 통풍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개구부는 몇 메타를 설치합니까? 이 거리는보다 이 설치를 해서 채광이나 통풍이 되게끔 이게 뭐다? 중복도형의 출입구조를 계단 실형은 지금도 많죠. 엘리베이터 내리면 좌우 바로 세대 접근할 수 있는 형태. 근데 그게 이제 계단 실형의 출입구조를 띈 구조다 그래서 가복도형, 중복도형 그리고 계단 실형의 출입구조를 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확인했고요. 단면 형식은 각층 통로형 그리고 스키플로형이 있는데 스키플로형도 그 개념만 좀 보시죠. 여기는 뭐 의미만 스키플로형은 뭡니까? 공용 통로가 각 층마다 있지 않고 2층 또는 3층마다 설치돼서 공간의 변화를 주어서 입체적인 배치되도록 설계된 공동대로서
고층 건물의 경우 승강기 운행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유지 관리가 편리하나 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입주자 등이 불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스키플로형의 출입구조를 띄는 그 단면 형식 보신 적 있다 없다? 스키플로형 출입구조?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려면 집에 가실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뭐예요? 계단통에 올라가시죠. 그러면 그 계단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9층, 여기가 8층이에요. 그러면 쭉 해서 올라가시는데 힘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어떻게 된가요? 9층하고 몇 층, 9층하고 몇 층 사이에 10층 사이에 잠깐 쉬시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각층통행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8층에도 서고 9층에도 서요. 지금 나와 있는 스키플로형은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쓴다는 거죠? 8층, 9층 중간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서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고층 건물은 뭘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승강기 운행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이 계단과 이 8층, 9층 중간에 이 계단처럼 엘리베이터 서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내리면 8층에 사신 분은 어떻게 한 반계단 내려가야 돼. 9층은 어떻게 돼요? 반계단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는 좋겠지만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사람들이 선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도 선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플로잉 출입구도 보면 이거 초창기 공동대 보급을 이러는데 보급이 됐었어요. 보급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초창기 때 이것도 오래전에 지어진 형태로서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 있었던 부분들이고 마찬가지 이 중복동의 출입구도도 초창기 보급 형태로서 이것도 지금은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중복도 요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관련 교재 정리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난방은 자 우리 집에 보일러에 있어요. 무슨 난방인가요? 개별.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은 어디 있어요? 보일러가 단지. 지금 여러분이 중앙 난방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단지를 갔을 때 뭐가 보이면 굴뚝 있죠. 커다란 굴뚝. 그게 무슨 난방? 예, 중앙 난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슨 난방이 있습니까? 지역 난방. 그러면 지역 난방은 여기는 단지 지하에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우리 집의 보일러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여론을 공급받아서 주택단지 지하에서 열 교환기를 거쳐서 적정 온도로 낮추어서 난방이 이게 무슨 난방? 지역 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그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이제 가면 관리 기구 등이다. 그래서 관리 주체 관한 건 잠깐 이제 볼까요? 관리 주체는 좀 전에 한번 잠깐 정리했었죠. 관리 주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양갈 1번에 1번부터 5에 해당하는 자를 누구라 합니까? 관리 주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업무 정도, 업무 볼까?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 관리 주체는 공동체 관리하는 자로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냐 봤더니 업무는 총 몇 가지예요. 1번에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서부터 10번에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까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내용은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 중에 용어만 하나 잠깐 쭉 내려가시다 보면 문항번호 4번 있죠. 4번은 지금 그 10가지 기술된 업무 중에 쭉 읽어가신 여러분들이 내용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네 번째 가면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라고 그랬어요. 부분들은 자, 그 중에 네 번째 요것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 적립 관리합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디에 쓰는 돈일까요? 돈은 돈이에요. 어디 쓰는 돈? 장기수선 충당금은 돈은 분명히 맞죠. 돈이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공용모부 창문 깨질 수 있죠.
그러면 공용 부분에 창문이 깨지면 이 돈을 가지고 교체? 이 돈은 일단 어디에 쓸까요? 전유 부분에 씁니까? 공용 부분에 쓸까요? 공용 부분. 그러면 공용 부분이면 다 이 충당금을 가지고 다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합니까? 아니에요. 좀 전에 용어 정리할 때 뭘 하나 정리했었냐면, 용어 정리할 때 여러분들하고 정리했던 게 장기 수선 계획 하나 했었죠. 장기 수선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공용 부분. 그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공용 부분하고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주요 시설의 보수나 교체하기 위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도 하고 또 법에 따른 그 주기가 됐을 때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에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용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법에 따른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대상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법에 따른 교체 주기가 됐을 때 쓰는 돈. 그 돈이 무슨 돈?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 하나 구분하실 게, 용어만 하나 구분하실 게 수선 유지비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 외의 시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대요. 창문 깨질 수 있죠. 그럼 창문 깨지게 되면 그때는 수리해야 되죠. 교체했을 때 그 돈은 세대 뭘로 부과합니까? 관리비 중에 뭘로? 수선 유지비로 부과한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됐을 때 보수 교체는 뭘로? 장기수선 충당금. 이 주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용 부분의 보수 유지는 보수하고 교체하고 나서 관리비 중에 뭘로 부과합니까? 수선 유지비로 부과한다. 그래서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는 그 분류만 좀 봐두세요. 외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요 시설 이용해도 주요 시설 분류가 되면 무슨 돈으로? 충당금. 아니면 뭘로? 수선 유지비 부과한다는 것 정도. 그래서 네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용어 정도 간단히 해서 봐두시고요. 5번, 6번 부터 나머지 쭉 10가지 업무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중에 네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 정도 정리를 포함을 해서 총 몇 가지 업무를 합니까? 관리조차라는 사람이 10가지 업무 한다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주체 동의, 즉 그럼 여기 관리주체 동의입니다. 동의를 자, 관리 취재 동의는 누가 동의를 얻으란 이야기입니까? 주택단지 거주하고 누가 있나? 있는 입주자 등이 주체 동의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기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면 행위로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를 잠깐 가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면 행위를 총 몇 가지를 두고 있어요. 밑에 박스에 11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가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동의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1번에 기억 하나 나와 있고요. 니은. 자, 소방 관련 법령이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은 번호 소방법에 위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대 리모델링을 한다고 세대 내 물건을 이 계단에 잠깐 한 이틀만 놔둘게요 라고 주체한테 와서 동의해 달라고 그래요. 주체는 동의해 줄 수 있다 없다? 소방법에 안 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소방법에 등등의 몇 가지 정해놨으니까 소방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방법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때 가능하지만 그러나 소방법에 위배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광고물, 표지물, 표지 부착한 행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을. 가축 사육이나 방송시설 등의 사용에 하나 중이 가축에 뭐는 뺀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보조견은 동의사항에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장애인 보조견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죠. 그 안내견은 주택 동의사항에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제외.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가축에 대해서는 사전주의 동의를 받아야 받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애완견 키우려면 동의 받아야 받잖아요. 애완견 동의 받아야 받잖아요. 애완견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입주자 등이 원한 사람이 우리 집에 애완견을 키울 테니 동의해 주세요 한 사람 있어요? 없죠. 법상은 동의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는 빼겠다.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데서 장애인 보조견 이걸 뺀 나머지 가축으로 분리된 것은 다 뭐예요? 동의 얻게 되어 있고요. 방송시설 사용 행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인데 보시면 발코니 난간도 외벽에 뭘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돌출물 설치합니다. 그럼 여기 이와 같은 미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요거는 뭘로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이거. 그러면 요 실액이 다는 것은 요 사시는 돈은 누구예요? 돈. 내 돈이죠. 내 돈 내고 내가 다는데 무슨 동이냐고 하죠. 그런데 법에는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등에 따라 돌출물을 설치한다면 반드시 뭐 하세요? 주체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법상은 뭐라고 돼 있어? 좀 전에 가축도 동의 얻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발코니랑 같은 외벽에 돌출물 설치한 행위도 뭐 하세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관리사무소들한테 가실 분들이니까 법상은 가축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이런 경우도 아마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지금 이런 형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니까 뭐 이거 갖고 뭐 민원 나올 일 없겠지만 이런 경우도 뭐 하더라? 동의를 얻게 됐다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문에 그리고 미음, 비읍. 전기실, 기계실, 장화조 시설에 출입하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어 전기자동차 뭘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이동형 충전기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 모선 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도 뭐 하세요? 주체 동의 얻어야 되죠. 인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콘센트를 써버리는 게 그때는 어떤 전기 쓰는 거예요? 도둑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건데 보시면 이와 같은 RFID란 요 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을 해놓고 여기 콘센트를 꽂기 전에 여기 이제 뭐 이 이동의 충격을 터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 나가는 전기료가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차량 소유자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장치 부착하지 않고 그냥 콘센트만 꼽아버리고 써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무슨 전기 쓰는 거예요? 도둑전기 쓰는 거예요. 가끔 방송 나오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RFID라는 이 차량 모든 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도 뭐합니까? 주체 동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문항 11번 총 몇 가지를 사전 동의 얻으세요? 7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기억부터 해서 시효까지 해서 동의를 얻고 하시라라고 되어 있어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보니까 좀 전에 잠깐 봤던 거 볼까요? 좀 전에 지금 문항 번호 미음번 있어. 미음번. 이와 같은 것은 사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체 동의 얻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지금 매달린 게 뭐가 매달린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죠.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이 아파트 신축할 당시부터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사업 주체란 건물을 지을 사람이 설계도상에 반영을 했다 안 했다? 반영이 안 된 경우예요. 근데 지금 법이 2007년 이후부터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뭐예요?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 공간이 확보가 됐다. 즉 이때는 이 설치 공간이 없다면 동의 후에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문항 2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보니까 2번은 이래 미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공동체 경우라고 그래서 밑에는 이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누가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상에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으면 동의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근데 설치 공간이 있는데 또 설치하는 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하기 위해서 돌출물을 또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간이 있는데 뭐 하겠다? 또 설치하는 건 돼야 한대요. 이건 안 된다는 그 부분들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일단 여기를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동의사항을 쭉 정리해두지 그 동의사항 중에 미음번하고 여기 2번의 문항 꼭 같이 구분하셔서 미음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설치 공간이 없으면 동의 후에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 공간 있는데 또 설치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에서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4번이 지금 이제 냉방설비 배기장치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 실외기, 여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에어컨 실외기 이 공간,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사업주체가 설치할 때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공간을 확보해 주라는 이야기가 밑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보죠. 1번은 공간을 마련합니다. 다만 중앙집중 냉방 방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중앙집중 냉방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그리고 3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에서 밑에 나와 있는 리을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 2개 이상의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 배관을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귿번 정도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 공간에 관한 규정 우측에 잠깐 가보시면 4번에 그러면 공간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문항 번호 4번 잠깐 볼까 부분들. 그럼 여기 문항에 지금 동그라미 그 여유 공간에 관한 문항 4번이 되는데 4번에 가보니까 기억. 자, 배기장치 설치 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한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한다면 그때는 가로 얼마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0.5 니은. 그 밖이라면 얼마인가요? 가로 0.5 세로 0.7m 이상의. 그래서 4번에 가보니까 기역은 공간은 기역의 경우라면 그리고 니은은 경우라고 해서 각각의 기역, 니은의 경우에 따라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이와 같은 가로 또는 가로 세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 여유 공간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기역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은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 이 기억의 공간은 여기는 누가 마련됐다고 그랬어요? 기억, 니은 모두가 누가 마련됐다? 사업 주체죠. 그럼 여기 여러분이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어 보니까 여기는 지문에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됐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 생각하면 이 그림 잠깐 볼까요? 넘어갔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4번에 기억하고 니은에 관한 지문이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외부 공기에 직접 이와 같이 바깥쪽으로 이게 노출해서 이 공간이 확보된 경우 있죠. 이게 지금 4번, 이게 지금 4번에 몇 번? 4번에 기억, 즉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어디에 설치가 됐다는 거죠? 실외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기 니은번, 4번에 그 니은번은 어디? 여기가 실외기 설치 공간이 어디다 확보가 돼도 실외가 아니에요. 실내가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여기 지금 4번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이해가 안 가실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기억은 어디예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어디? 실외 이와 같은 실외 설치된 경우도 보실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가로요 교금 확보하면 되는데 그리고 니은번은 그 밖이라고 그랬으니 실외를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경우라면 실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실내 확보했던 그때는 가로 세로 이 공간을 확보하면 된다고 그래서 교정은 공간은 그렇게 확보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볼까요? 질문들은 또 이제 봤던 가로 0.5, 세로 0.5, 가로 0.5 곱하기 0.7이 되는데 방금 봤던 데 이때는 보시면 나와 있죠. 부분들은 이때 이제 실외는 얼마 요건만 갖추면 돼요. 가로 얼마만? 0.5. 여기는 얼마만? 가로 세로 얼마가 돼요? 0.5하고 얼마? 세로 0.7m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누가 설치해서 이 공간을 누가 확보합니까? 사업 주체가. 그래서 동의사항은 지금 총에서 7가지 동의사항 중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관련해서 양가로 4번에 3번에 니은 디귿번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이와 같은 규격에 따른 수치까지 좀 확인을 해서 마무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은 지금 지문에 니은번에 가보니까 그 밖이라고 여기서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니까 난간에 관한 설명을 잠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수치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파트 난간은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까요? 난간? 아파트 난간. 여러분들 아파트 난간을 아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이제 명칭만 잠깐 보죠. 명칭을 보셨을 때 아까 잠깐 그림을 그렸던 부분들인데 명칭 정도만 잠깐 확인 한번 해보지. 지금 지문에 가시면 그 니은번의 밑에 박스에 들어온 문항 그 해당 관련 규 18조 1항에 2항 가보죠. 2항에 난간의 각 부위 치수는 다음 기준으로 적합한다. 그래서 1번에 난간의 높이 있죠. 그러면 난간의 높이는 이 난간의 높이랑 이 높이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난간의 높이는 이게 얼마가 되게 하게끔 말하고 그랬어요? 120. 그건 얼마가 될 수도 있다. 90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간의 3개 중에 하나면 그때 난간의 높이는 얼마가 90cm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1번의 난간의 높이 한번 잠깐 확인했었고요. 2번 난간의 간살 간격은 무슨 치수라고 그랬어요? 안목 치수 몇 cm 이하가 된가요? 10cm. 그럼 여러분이 난간 보셨을 때 난간에게 큰 기둥도 있지만 큰 기둥 사이 조그만 기둥들이 있죠. 간살은 뭘 말해가? 간살은 이게 간살일까요? 이게 간살일까? 1번.
2번 중에 간살은 1번 큰 기둥, 2번 좀 작은 기둥. 간살. 이게 간살이죠. 간살은 무슨 치수라고 그랬어요? 안목 치수 몇 센치. 그러니까 조금은 요 간격은 좀 촘촘하게 몇 센치 하라 하세요. 간혹 보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 뭐 아파트에 달린 그 상가는 간혹 보면 어떻게 이 난간에 간살이 한두 개 빠진 경우 있죠. 아파트보다는 관리적인 면에 조금은 소홀하다 보면 이런 간살이 빠진 경우인데 애들이 장난치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두 개 빠지면 애들은 다칠 수 있죠. 아파트는 거의 이제 그런 경우 없는데 아파트 안에 상가가 간혹 보면 뭐 그리 많지도 않은데 어쩌다 보면 간살 한두 개가 빠진 경우에 있다 보면 애들이 학원가 올라가다 장난치 밀어버리면 요 밑에 빠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최소 강 10cm 하는데 무슨 치수라고 그랬어요? 안목 치수. 그러면 안목 치수는 뭐냐면 여기 난간의 내측선에서 이걸 최소 이건 강 얼마 정도 하세요? 촘촘하게 해주란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끔. 그래서 여기는 영어는 여기 일단 숫자를 기억 한번 봐도 잊어버려도 상관없이 지금 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숫자 여러분 나중에 담아야 될 거니까 중요한 건 간살은 요거 조그만 기준 간살이라 합니다. 요 10cm라는 건 뭘로 기준합니까? 안목 치수에서 이거를 좀 촘촘 몇 cm 정도로 10cm 정도 이하로 해서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제 보시면 관리비 등의 사업계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부분들인데 뭐 여기 여러분들이 관련 수치들 쭉 나와 있는 부분 좀 여기는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부분들은 1번은 일단 여기 1번은 자 뭐라고 돼 있어?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관리비 등 관련 사업계획 예산안을 제출 승인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 누구 승인 받습니까? 아파트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단 1원이 나가도 누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입도 대표이. 그래서 최소 이 다음 회견대에 쓰게 될 관리비에 관련 사업비 예산안을 제출 승인 받습니다.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요. 네, 그래서 뭐랑 1번에서는 제출승인 1개월 전까지 제출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꼭 그래야 될까라고 봤더니 지금 질문에 2번의 단서에서 보니까 꼭 1개월 전까지 제출승인을 받는 게 맞는데 다만 다음 회견도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몇 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입도대표회의 의결이 있다면 제출승인 절차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은 제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꼭이 아니라 2번의 단서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의결했던 그때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가능하다. 그 정도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썼으면 뭘 해야 돼요? 돈 썼으면 숙제검사 받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3번에 실적서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종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제출 승인 받습니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은 동그라미 1, 2, 3번에 관한 부분에 이제 그 개월 정도 조금 주의하셔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계감사 규정 6번 좀 넘어가 볼까 부분들은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 누구에 대한 관리 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그러면 회계감사는 모든 공동택이 법에 따른 주기마다 꼭 받아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아니에요. 앞에 어느 규모라고 그랬어요? 최소 어느 규모? 이 규모의 공동체, 즉 무슨 관리 대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이와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매년 1회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 오케이. 근데 꼭은 또 아니다. 이게 뭐야? 받으라 하겠다 말아 했다. 그래서 이 매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는데 다만 다음 구분에 따라 연도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자 세대수로 봤더니 회계감사를 이 규모에 따르면 회계를 꼭 받아야 되는데 세대수가 300세 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300세 이상의 공동택의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손을 들어줍니까?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고 손을 들었다면 그 해당 연도 회계감사 받아야 받잖아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300세 미만이면 얼마만 손 들으면 돼요? 과반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번을 보시고 일단 규모는 맨 이 규모면 1년에 맨 1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300세 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동에 관한 정족수 요건이 있죠. 그것만 좀 주의 봐두세요. 그래서 여기는 1번에서는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요. 기업과 니은에 따른 동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내서 교재 문항 1번 하나 나와 있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항 번호 2번. 2번 나와 있는 2번 쭉 봐두셔서 누 한번 여러분들이 지문에 2번은 자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계감사를 누구에게 받는다고 그래야 되지? 1번에 좀 전에 누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받는 감사는 내부 감사입니까? 외부 감사입니까? 외부. 누가 법률에 따라 누구로부터 받는다 이거를 감사인 회계감사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절차는 가보니까 등에 따라 일에 따른 절차에 따라 1개월 이내 보고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감사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까? 입자대표 등에 따라 선정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도 한번 쭉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3번을 보시고 4번, 5번, 6번, 7번까지 봐두시고 8번으로 바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지문에 8번 여기서 볼까 보죠. 보고 계신 문항 지문에 8번이 그러면 회계감사는 언제 받습니까? 라고 봤더니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9개월 이내 재무제표에 받는데 그러면 이때 재무제표 종류는 몇 가지 재무제표 종류 법에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몇 개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총 몇 가지?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명칭만 잠깐 보죠. 여러분 명칭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처분계산서를 달리 이걸 또 뭐라고도 합니까?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그리고 주석까지 해서 총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까?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 지금 장관에 관한 명칭은 10번 그리고 12번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 회계감사 관련 중앙부처 장관은 누가 나와야 맞을까요? 돈과 관련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을까요? 아니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혹시 그렇지 돈이다 보니까 혹시 중앙부처 장관 여기 누가 나와야 돼? 기획재정부 장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이해해 봐두시고요. 그래서 장관은 지금 문항 1번부터 해서 15번까지 보시는 중에 다 장관 누가 나와요? 매 문항 다 나온 거 아니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나오죠. 그 번호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1번부터 전부로 본 건 아니 1번부터 쭉 해서 지금 마지막 지문에 문항 번호 15번까지를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금 한 30초를 드릴 테니 1번부터 해서 15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그냥 쭉 보고 내려오세요. 몇 초 드린다? 30초. 맞추면 수업을 끝낼 것이요. 못 맞추시면 1시간을 더 할 거예요. 시작.
전화 받습니다. 끝. 여보세요.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는 아닌데 1번부터 마지막 18번까지 읽어보시는 중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개월에 관한 규정의 수치가 몇 개 나왔었죠? 나왔어요. 책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책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책이나 아니면 페이퍼를 작성한 걸 봤다. 뭘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 간주가 되죠. 시험 면역은 응시자격 제한된다? 아직은 주택관리 쪽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그 선례를 만들 수 있긴 한데 몇 년 동안? 5년. 일단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때 1번부터 18번을 보시는 중에 개월이라는 지문의 숫자가 몇 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개월에 관한 숫자가 보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혹시 개월 숫자 보신 기억나는 수치 몇 개월? 9개월이요? 9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었나요? 또 책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회계감사 관련 1번부터 18번까지만 다른 이전에 했던 거 빼고 회계감사 관련한 지금 6번에 1번부터 18번만 국한을 여쭤보는 거예요. 개월은 9개월도 나왔다, 1개월도 나왔다, 또 둘 중에 하나만? 아니면 다른 게 또 있었다. 수치는 개월에 관한 수치는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9개월 아니면 1개월로만 나와요. 총에서 4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회계감사 관련 수치는 개월이 총 4번이 나오는데 굳이 개별로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가 없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 좀 전에 요거는 뭐였던가요? 8번이 있죠.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원도 종류 몇 개월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9개월이에요. 그럼 나머지 혹 회계감사 관련한 개월을 물어봤다면 요 9개월을 빼 요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히 가시면 나머지는 다 몇 개월로 그냥 퉁쳐버려도 돼요. 나머지는 3번 나오는데 다 개월이 몇 개월?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게 쓸데없이 숫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워낙 중요하고 언급이 잦은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개별로 갈 거 없이 여기 18개 문항 총 4번이 나오는 것 중에서 9개월에 관한 문항번호 몇 번? 8번만 정리하시면 기타 나머지 숫자는 다 몇 개월로 퉁치면 돼요. 만약 8번은 숫자가 얼마가 나와야 돼? 9가. 다른 숫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18개는 한번 여러분이 이제 수업권 한번 확인하시되 1번부터 18번까지 중에 개월만 놓고 봤을 때 9개월에 관련된 8번을 정해서 나오면 그 외의 수치인데 얼마로? 1개월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같이. 자, 오늘은 여기 6번 회계감사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7번에 회계서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첫 시간 수업 첫날이네요. 수업 첫날 수업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